이번에 그 자녀와 함께 지는 돈나무 농사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윤준태라고 합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했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체득하게 된 금융 지식과 투자 그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거는 이금융권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신용대출보다는 부동산 담보대출,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대출해드리고 나중에 회수를 잘 하는 게 제 일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을 받으셔서 이득을 보신 분들의 형태를 제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의 대부분의 연령층과 성별이 여성이고 한 50대에서 60대 되시는 분들이 가장 이득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의 생활 방식은 항상 검소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대출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달 1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 소득이 150만 원, 200만 원 되지 않는 이상은 대출 잘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들은 대출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받으셔가지고 시간을 활용해서 복리효과 최대한 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DSR이라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규제가 생겼는데, 물론 이제 대출 옛날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이 규제 때문에 좀 많이 못 받으시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본인들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효율적으로 이제 적당히 받을 수 있는 규제라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고객님도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하셔서 대출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시장에서 이제 그 대출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잘 써야 된다고 이렇게 책을 쓰시거나 강연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본인들의 노력도 많겠지만 상승하는 시장에만 투자를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으셨고, 그리고 만약에 어려울 때도 끝까지 버티셨던 분들이 이렇게 돈을 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효과 좋긴 한데 잘못 활용했다가 진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보시더라도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스카이 대학을 갈 정도 성적은 못 받았어요. 그때 수능 봤을 때.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모의고사나 내신 성적 봤을 때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기대를 하셨죠. 근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조금 이제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와서 제가 원했던 수학교육학과를 다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농민이셨는데 농협에 이제 농협대학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이제 농협에 입사를 하게 되니까 여기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운이 좋게 이제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고, 잘 군대 갔다 오고 잘 졸업을 해서 제가 24살인가부터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20대 중반에서 후반을 보면 착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제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개그맨 이윤석 씨가 이런 말씀 하셨던 게 있어서 제가 항상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공부하는 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닦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 나이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고속도로를 잘 닦아놓으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대전으로 빠져도 되고, 강원도로 가도 되고, 광주로 가도 되고, 대구로 가도 된다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인생을 살게 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담아놓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다 추가를 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죠. 첫 번째는 공부는 진짜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면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 좋은 대학만 가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만 취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과정들을 같이 겪으면서 다른 무언가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금융 지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병행을 해줘야지만 나의 인생이 항상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신 분도 있는데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입사했던 2005년도에 짜장면 값이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얼마 전에 배달 앱을 이렇게 켜보니까 7,000원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근무하면서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신입사원 때 비하면 급여가 한 3배 정도 인상은 되긴 하는데, 이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피나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남들한테 잘도 보여야 되고, 실적도 뭐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회사마다 좀 틀리겠지만 승진 시험도 이렇게 밤새서 몇 년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냥 평범하게 그냥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월급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더군다나 혼자만의 얘기인데, 만약에 가정이라도 이루게 되면 배우자도 있고 또 자녀도 있으면 내가 쓰는 생활비 3, 4배가 생기거든요. 나 혼자 벌어서 지출은 3, 4배 늘어나니까 항상 통장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게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생활하는 게 솔직히 힘들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같이 금융에 관련된 투자를 해주면서 같이 직장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많이 근무한 건 아니지만 한 직장에 한 20년 정도 근무해오지만 회사는 정말 그만두지 않을 만큼의 월급만 줍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네. 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목돈을 모아야 되니까요. 원금 손실 없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 와서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돈을 넣는 게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아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회사에서 잘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집이 크게 파손이 된다 그럴 때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돈을 모으시는 건데, 돈나무 농사에 이제 금융교육을 이제 돈나무 농사에 비유하는 건 아무래도 저는 이제 농사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들여서 결과물을 내는 거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인내심을 기르시고 그다음에 결과값을 내실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들 힘드신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데 부동산에 나가서 이제 대출 홍보라든지 이제 뭐 결과값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끔가다 나가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젊은 분들이 아파트를 사셨던 거고 나이가 지긋하신 70대 노인분이 아파트를 파셨던 건데 망설이시더라고요, 집을 파시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 봤더니 젊은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이 집을 못 팔겠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97년도 겪으셨고 2008년도 겪으셨고 갑자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미안해서 나도 이득을 보려면 이 집을 팔아야 되겠지만 이거를 젊은이들이 사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 사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몇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금리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요즘 그래서 많이 고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더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항상 금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누가 와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유롭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